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을에 경사가 났습니다. 온 동네가 함께 즐기는 흥겨운 잔치 한마당. 아름다운 전통과 따뜻한 축복이 가득한 현장. 홍천 청사초롱마을의 전통 혼례식을 소개합니다. 바쁜 가을 거지도 끝나고 농민들이 한숨 돌릴 계절, 홍천군 화촌면 장평 1, 2를 찾았습니다. 청사초롱 마을이라는 이름답게 마을 곳곳에 걸린 고운 청사초롱이 손님들을 맞이하는데요. 청사초롱은 항상 그 신혼, 혼례 올릴 때 청사초롱을 쓴다고 하죠. 불을 밝힌다 그래서 저희가 올 봄서부터 마을 몇 곳에 청사초롱을 한 500개를 설치를 해서 밤이면 불이 마을에 다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나날이 옛 풍경이 사라져가는 요즘, 잊혀져가는 우리의 옛 문화를 지켜나가자는 마음으로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청사초롱 마을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가을 청사초롱 마을의 가장 큰 축제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농악대부터 토종닭까지 꼼꼼한 준비, 거기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건 기본. 버스 타고 멀리서도 많이들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행사가 열리는 건가요? 저희가 마을에서 1년 전부터 전통 혼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한 것을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을에서 한 20년 이상 살면서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하면서 함께 축제도 하면서 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연기자들이 전통 혼례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사는 부부가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는 자리. 이미 장성한 아들들을 둔 부부지만 오늘만큼은 새신랑 새색시입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나니까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새록새록해지 뭐 새로 가는 새장가 뭐냐. 어린이들도 한몫 거들러 왔습니다. 전통 혼례가 생소한 철부지들이지만 맡은 임무는 아주 막중하다고요. 하동하고 함제비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나가면 앞에서 청사초롱 들고 나가고요. 뒤에서 짐꾼들이 같이 따라붙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자고로 혼례는 온 마을이 함께 즐기는 잔치. 본식에 앞서 분위기를 띄워줄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겠죠? 요즘 사람들에겐 귀한 볼거리. 날 신기하지? 아빠도 신기해. 저도 전통 혼례를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오늘 때마침 여기서 전통 혼례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도 해주고 같이 한번 즐겁게 놀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공연을 즐기는 동안 신랑과 신부는 이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랑은 멋지게 당나귀를 타고 갈 거고요. 소중한 새색시는 꽃가마를 타고 가는데요. 처음 타보는 가마. 어떻게 승차감은 좀 괜찮으세요? 좋네요. 처음 타보는 거니까 아주 좋네요. 아주 애스럽고. 근데 가마꾼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요. 아니, 홍천군수가 직접 가마를 들러 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사실 신랑이 우리 중학교 친구거든요. 그래서 오늘 혼례 한다 해서 우리 친구들입니다. 이 가마꾼들이 다 함께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은 뭔가 뭐 집례를 하거나 뭐 할 줄 알았는데 왜 가마꾼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신부를 책임지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니까 말 안 들으면 다른 데로 가려고요. 자, 신랑 신부 나갑니다. 모두 길을 비키시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행차를 시작했는데요. 빨리 식장으로 가고 싶은 와중에 이 상은 또 뭔가요? 식당이 따로 있는데 왜 길바닥에 상을 차리셨어요? 이제 가마꾼도 힘드니까 요거 이제 넘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목 좀 축이고 한 잔씩 하고 이제 또 돌아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가마꾼들 노고까지 꼼꼼하게 챙기던 우리네 인심, 이런 모습까지도 소중한 전통이겠죠. 덕분에 기운 팍팍 얻은 가마꾼들, 오늘 리무진급으로 색시를 모셔갈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가 등장하자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 온 동네 사람들의 넘치는 관심과 축복이 느껴집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는 법, 우리 집, 남의 집 구분 없이 이 순간 모두의 경사입니다.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랑은 입장하시오. 이장의 집례와 함께 신랑이 입장합니다. 청사초롱이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축복의 길. 뒤이어 신부도 입장합니다. 백년해로를 상징하는 기러기 한 쌍을 전달하고 예법에 맞춰 신랑과 신부가 번갈아 절을 나눕니다. 주례 앞에 나란히 서는 서양 결혼식과는 달리 서로 마주보는 전통 혼례식. 오늘따라 신부가 달라 보입니다. 오늘 제1회 청사초롱마을 전통 혼례 성사를 통하여 사랑과 인정으로 마을에 부부가 탄생하는 기쁜 날, 마을 안악들은 한데 모여 아낌없이 솜씨를 발휘합니다. 모든 하객들에게 푸짐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따뜻한 인심. 이번 전통 혼례 행사는 어디까지나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준비한 순수 마을 주도 행사라고 하는데요. 잔칫날은 역시 잔치국수죠.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국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맛있는 국수 삶아서요 손님들 접대하는 거예요. 그 사이 혼례식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축복해준 모든 하객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부부. 근데 이대로 끝내면 섭하겠죠? 사랑하는 만큼 신부 보래 뽀뽀를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랑이 화끈해질 시간입니다. 고운 색시를 독차지하면 동네 사내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법. 여기 북어 한 마리 갖다 주세요. 신랑 축복 좀 해주게. 청사초롱마을은 안주는 없나 봐. 안주 온다. 안주. 마음 안 아프세요? 여기만 하면 안 되지. 안쪽. 엄마 말려줘야지. 오해하지 마세요. 발바닥은 오장육부랑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신랑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뜻이랍니다. 물론 감정이 아니 우정도 조금 담아서 때리긴 하지만요. 새롭기는 해네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새록새록하고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 내가 신혼 기분을 내봐야죠. 우리 신랑은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다시 시작하는 신혼. 조금 늦게 올린 혼례식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부부와 온 마을에 큰 추억이 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혼례식을 계속 볼 수 있겠죠? 나름대로 보면 아직도 혼례를 못 올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나눔을 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사초롱 마을 또한 어느 마을에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노력으로 완주를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백로해로의 성지로 떠오를 홍천 청사초롱 마을의 첫 번째 전통 혼례식. 이곳에서 연을 맺을 모든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합니다. 아니 난데없이 왜 태권도로 시작을 하나 궁금하셨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이 특별한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러 이곳에 왔거든요. 기존에는 없었던 뭔가 새로운 방식의 태권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특별한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그 멋진 친구들 만나러 가보시죠. 태권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최첨단 기술과 만나 더욱 화려하게 변신한 태권도. 가상세계 속에서 화끈한 발차기를 날리는 태권 소녀들. 함께 만나보시죠. 원주시 계운동에 위치한 상지 여자중고등학교.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났는데요.
여기에 오면 정말 특별한 태권도를 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맞죠? 네, 태권도 선수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오, 이렇게 당찬 표정이 제가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그 특별한 태권도가 뭐예요? 좀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선 보여드릴 수가 없고 좀 이따가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태권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태권도와는 다르게 다른 장비들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여드리기가 힘듭니다. 태권도는 태권도인데 장비가 필요하다. 친구 잠깐만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바쁘게 뛰어가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훈련 시간이어서 훈련하러 가요. 지금 도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그 특별한 태권도 하는 친구들 맞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운동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요? 다들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네, 즐겁습니다. 그러면 늦기 전에 빨리 즐거운 운동 시간 하러 갈까요? 네, 가시죠. 궁금증이 커지는 만큼 발걸음도 빨라지는데요. 우리 친구들 과연 어떤 태권도를 하는 걸까요? 방과 후 체육관에 모인 태권 소녀들. 가볍게 몸을 풀며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2003년 창단해 한때 해단의 시련을 겪기도 한 상지 여중고 태권도부는 지난해 다시 부활해 태권도 명문으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합 소리만 들어도요, 뭔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특별한 태권도를 상상하면서 왔는데 훈련 모습은 평범한 것 같아요. 네. 이 버추얼 태권도도 마찬가지로 상대방하고 신체 접촉만 없을 뿐이지 모든 발차기는 겨루기 스타일로 운동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동일하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태권도가 버추얼 태권도인 거예요? 네,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 겨루기는 신체 접촉을 하면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게 겨루기인데 버추얼 태권도는 신체 접촉이 없이 개인 혼자서 상대방을 가격하는 종목입니다. VR 장비와 동작 센서를 착용하고 가상 대결을 펼치는 버추얼 태권도.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버추얼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상지여고 엄소연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가상 공간 속 아바타가 돼 경기를 펼치는 두 선수. 처음 보는 낯선 광경에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스포츠는 없었다. 이것은 태권도인가 게임인가? 이 스포츠로 새롭게 탄생한 버추얼 태권도를 보니 신선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버추얼 태권도를 처음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일반 태권도보다 착용하는 장비가 많더라고요. 네. 어떤 장비들이? 일단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고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차기를 찼을 때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종아리랑 허벅지 두 군데에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버추얼 태권도의 경기 방식은 일반 태권도와도 차이가 나나요? 네. 일반 태권도 경기는 8m라는 경기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버추얼 같은 경우는 4×4에서 4m 경기장, 좀 작고 경기 시간은 1분이고요. 1분 안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게이지가 다 소모가 되면 KO 승리로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추얼 태권도가 일단은 일반 태권도하고도 좀 다르지만 다른 스포츠와 좀 차이점이랄까요? 버추얼 태권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신체 조건하고도 관계가 없고 체급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 정신에도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가 섞여서 혼합해서 경기를 치르는 것을 계속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버추얼 태권도의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태권도를 잘 못하지만 혹시 저도 한번 그런 버추얼 태권도 체험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소시적 격투 게임 좀 해본 저 이지은,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버추얼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 동메달리스트와의 한판 승부.
얼핏 보면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나름 혼신의 힘을 다해 발차기를 날려보는데요.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던지 비록 신나게 두들겨 맞았지만 즐거운 대결이었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어질어질합니다. 보기에는 진짜 예전에 하던 격투기 게임처럼 보여서 쉬울 줄 알았거든요. 버추얼 태권도 쉽게 보면 안 되겠네요. 하지만 제가 또 언제 또 이 세계 선수권 대회 동상, 네 동메달 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거 봐요. 다시 할게요. 그나저나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가서 또 멋지게 대회를 펼치고 왔잖아요. 네. 어땠어요? 버추얼 태권도 대회로는 처음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네, 최초로 가는 거다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되게 영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했길래 어떤 전략으로 했길래 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을까요? 올해는 못 해봤지만 그만큼 단기간에 연습한 만큼 모든 걸 보여주고자 하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대회에 우리나라 선수가 10명이 출전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대회는 소연 선수 혼자 나간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학교에 같이 있는 중학교 김우림 친구도 같이 나갔다 오고. 그러면 여기 상지여중고에서는 2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 상지여중고의 자랑 아니에요? 네. 또 한 명의 버추얼 태권도 국가대표 상지여중 김우림 선수도 세계대회에 출전했는데요. 우리 친구는 태권도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오, 그럼 버추얼 태권도를 한 건요? 버추얼 태권도를 한 지는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갔다 왔다고요? 네. 우와,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우선 너무 긴장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몸이 부딪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편하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 갔다 오면서 또 뭔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쉽게 5등을 했지만 다음 대회에서는 꼭 1등을 해서 올림픽도 나가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버추얼 태권도 대회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저도 더 멋진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선수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선수의 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태권도를 되게 좋아하고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즐겁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태권도의 새 시대를 연 버추얼 태권도, 그리고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상지 여중고 태권도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태권 소녀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양양 기사문 해변에서 800m가량 떨어진 섬 조도. 이곳 일대 5제곱킬로미터는 2017년 강원도 최초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왕거머리말 잘피숲이 있는데요. 오늘은 양양 바다숲을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하게 가꾸는 우리 이웃들의 의미 있는 노력을 함께 만나봅니다. 바다 날씨가 좋던 지난 9월 20여 명의 환경단체 회원들이 촬영팀과 함께 양양 조도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수중 정화 활동을 위해 마음을 모은 건데요. 양양군은 2021년 이곳에 계단형 인공어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해저 모래밭 위 촘촘하게 자란 연두빛 해초가 마치 숲처럼 펼쳐지는데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왕거머리말 잘피입니다. 이 지역은 그 왕거머리말 잘피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현재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양 보호 지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나 위험 영향 파악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을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런 조치들이 굉장히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잘피 서식지는 물고기의 은신처나 산란장이 되고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의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어초에 부착된 해조류의 줄기가 싹둑 잘려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 불과 3년 전에 조성한 인공어초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태풍이나 이런 거로 다 떨어져 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통발에 감겨있는 로프웨이에서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생명을 다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포자가 좀 퍼져서 그 자연 한반에 조금 붙어 있는 거에 그나마 안심이 되긴 하지만 참 안타깝죠. 어쩐지 회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수중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엔 폐어망 안에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갇혀 있는데요. 일단 폐어망을 잘라서 물고기부터 살려야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령이죠. 그러니까 고스트 피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스트 피싱이라고 그러는데 쓰레기가 자라요, 점점. 그 있던 곳에 또 쓰레기가 자꾸 뭉쳐갖고 사실은 그러니까 통발이 있는 곳에 로프가 감기고 또 다시 통발이 감기고 그래서 자꾸 자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꺼내갖고 빨리 치우지 않으면 쟤네들이 더 생명 자라듯이 쓰레기도 점점 자라는. 이렇게 폐어구를 걷어내면 마치 무슨 공식처럼 다양한 쓰레기가 따라 나옵니다. 우선은 폐어구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우선 그 속에 살아있는 고기들도 많고 죽어있는 고기랑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선은 살은 고기들은 다 폐 어망을 잘라가지고 다 살려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사실 다이빙 하면서 그 폐어구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찔릴 수도 있고 저희한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해가지고 들고 올라오는데 인공어초는 너무 잘 돼 있는데 그 옆에 폐어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상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작업. 수중 정화를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는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내 곳곳에서 잘피가 집단 폐사한 구역이 눈에 띄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철제 그물망과 함께 각종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저면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의 대표적인 원인이 조식동물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하나 주요 원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곳 지역은 조식동물의 서식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조류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조류가 거의 없고 조식 생물이 성게류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조식동물을 적극적으로 좀 잡아내고 해조류 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많던 해조류는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수산자원이 성게 정도. 그렇다면 이 성게들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성게 뱃속이 한 절반 정도는 차 있지 않고 성게 생식소라고 하는 알이죠. 성게 알들이 일부 한 50%는 좀 차져 있고 50%는 거의 없는 걸 확인을 했는데 50% 차져 있는 것들은 해조류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고 이제는 해조류 자원이 없으니까 이제는 빈 공식 상태로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쪽 지역은 성게의 알, 즉 생식소가 많이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먹이원이 되는 해조류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수중 환경을 모니터링하는데요. 해양 생태계의 기반인 해양 생물들. 하지만 누군가 마구 버린 쓰레기 탓에 해양 생물들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 네, 여기는 이제 어업 활동에서 남겨진 이제 폐기물들이 굉장히 주변에 분포되어 있었고, 실제 이제 잘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 같은 경우도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하루 20여 명의 회원이 1시간 동안 건져 올린 폐어구만 무려 1톤 이상. 무게가 무겁다 보니 일부만 건져 올렸는데도 1톤 트럭 적재함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다숲은 육상의 나무나 원해처럼 심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 조성 사업을 이행하고 난 이후에 지자체로 넘어가서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 부분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사업에 관한 투자 이런 것들도 제도 개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들은 바다숲 조성 또는 사후 관리에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 기업들 또는 일반인들도 사업 관리하는 데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즉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단체와 함께 해양 생태계의 훼손 실태를 파악한 당국은 국민이 참여하는 수중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수산자원공단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깨끗한 바다숲 가꾸기, 이제 우리 모두 동참할 때가 아닐까요? 초등학생이란 이름표는 달았다 하면 누구든 꼬박 6년을 거쳐야 합니다. 다듬고 배우며 어린이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죠. 문경 용흥초의 시계는 90번을 돌고 돌아 다시 가을.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해볼까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한양으로 간다는 옛 고갯길 사이 문경 용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산바람 맞으며 일찌감치 등교한 아이들. 그런데 대뜸 운동장부터 냅다 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침 활동으로 운동장을 들고 있어요. 왜 갖고 있어요? 아니 시켜가지고 쌤이. 쌤한테 물어봐요.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침 운동장을 걷기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몇 해째 이어온 용흥초의 전통 등굣길 마중 달리기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매일 아침 모두 모여 본의 아니게 눈인사를 나누는 셈인데요. 체력을 기르는 건 덤이요. 자주 보면 정이 든단 말을 몸소 실천 중입니다. 나이와 학년 구분 없이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흥이 많은 학교. 즐거움이 찾아오는 학교. 다른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도예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운동장이 천연잔디여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입니다. 보기 드문 천연잔디 운동장은 물론 학교 한편엔 도자기 체험장이 있습니다. 사실 용흥초는 찻사발로 이름난 문경에서도 알아주는 도예 명문 학교입니다. 도예 특성화 초등학교라서 지금 또 도예 수업을 시작한 게 30년 이상이 되었어요. 요즘은 뭐 아스팔트나 그런 쪽의 흙에 대한 재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걸 이 학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곳이라서 이제 또 도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농과 밭의 흙이 생명을 키운다면 고사리 손에 든 연토는 아이들의 꿈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기엔 또 어떤 꿈이 담길까요? 손재주가 좋은 6학년 준이는 금손 인정! 제가 제 손으로 작품을 만드는 게 기분이 좋아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걸 학교에서 하니까 뭔가 재밌고 신나는 것 같아요. 나만의 그릇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한편 1, 2학년 교실에선 막내들의 그림책 수업이 한창입니다. 구연 동화를 위해 초빙된 분은 다름 아닌 교감 선생님. 숨겨둔 연기력을 발휘하십니다. 섬나라 왕 노릇을 하라고? 나도 여기서는 왕이다! 호랑이는 콧방귀를 뀌었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는 언제나 인기 만점. 호랑이 선생님의 전설도 이젠 목소리로만 전해진답니다. 책을 읽었으니까 행복해. 욕심을 안 부리기로 이렇게 했어요. 다시 전교생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대낮에 체조로 한바탕 몸을 푸는데요. 특별한 대회가 있다고요? 푸른 운동장과 솔숲 사이를 친구들하고 손잡고 달리면서 즐겁게 하하호호 마라톤을 해보는 이런 색다른 그 경험을 아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 교내 마라톤 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기죠! 3등이야! 2등이야! 1등이야! 2등! 야 진짜 1등이야! 지금부터 용흥초배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수권 다툼이 치열한데요. 학교 담장 끝 울타리를 따라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 결승점 무사히 통과. 하지만 다리가 풀리는 바람에 여기도 털썩 저기도 털썩. 기분이 좋고요. 앞지르는 게 짜릿했어요. 친구들이랑 함께 달리니까 재밌었고 힘들지만 제가 해냈던 걸 해내서 뿌듯했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1등은 못해도 2등은 하겠습니다. 완주기념 영광의 메달 하나씩 목에 걸고 다시 강당에 모였는데요. 어흥 호랑이 선생님 재소환. 고학년은 그림책을 직접 만듭니다. 각자 분할된 장면들을 그리면서 다 그린 후에는 모아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확인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꼼꼼하게 색을 칠하고 각자의 개성을 입힙니다.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짜잔! 다 다른 색깔이어도 어울려가고 예뻐요. 색깔은 제 각각인데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해서 재밌고 예쁜 것 같아요, 더. 용흥초에선 아이들의 바이올린 연주로 졸업이 가까워졌던 걸 실감하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두 곡 정도는 너끈히 연주할 수 있기 때문. 놀랍게도 따로 학원이나 개인 레슨 없이 오로지 학교에서만 갈고 닦은 실력인데요. 악보를 읽고 활을 켜기까지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을까요?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하면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고 나면 엄청 뿌듯해지는 그런 악기예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점점 하다 보면 쉬워지니까 점점 재밌어져요. 전교생 둘 중 하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름하여 솔마당 푸르미 중창단. 연습은 순조롭습니다. 중창 연습 내가 바라는 세상 연습하려고 동생들이랑 언니들이랑 모였어요. 지난번 문경에서 열린 동요제에서 용흥초는 맑은 소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대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리듬을 제법 타는 여유도 생겼는데요. 랩을 담당하는 막둥이는 타고난 무대 체질. 우리들은 나고 싶어요 예 그래도 날 나이잖아요 예 우리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요 내가
때문에 급식을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싸울 일이 거의 없고요. 체험학습 많이 가요. 학생 수가 적어서 모든 학생들과 친하게 어울려 지낼 수 있고 가족처럼 화목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용흥초 초등생활백서. 때로는 무모해 보여도 끝까지 도전하기. 마음껏 뛰어놀기. 행여나 넘어져도 까짓것 하며 툭툭 털고 일어나기. 교실 밖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다우니까.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지구. 하지만 문명의 급격한 발달로 최근 이 지구가 인간에 의해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뭉쳐 특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림책으로 아름다운 행성 지구를 지키는 2024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로 함께 가봅니다. 지구야 사랑해! 무르익어가는 가을, 원주에서 아주 풍성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2024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인데요. 제가 평소에 책을 많이 즐겨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림이 많은 책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림책 페스티벌. 어떤 축제예요? 그림책 페스티벌은 원주문화재단에서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그림책 예술 페스티벌이고요. 전시, 포럼, 체험, 공연, 마켓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는 환경과 자연을 사랑하는 게 컨셉이고요. 그림책 도시를 그림책 행성이라고 보고요. 저희 원주가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원주 자체가 또 하나의 지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떤 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 보러 가시죠. 페스티벌 즐기러 가시죠. 출발! 가시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주한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 현장. 축제 메인 주제는 환경으로 첫 번째 공간에서는 원주, 순천, 제주의 시민 창작 그림책 특별전이 준비됐습니다. 귀여워. 그림책 재밌으시죠? 책이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림도 직접 그린 것 같고 네. 글씨도 직접 쓴 것 같은데요? 네, 둔둔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글도 직접 구성을 하고 좋아하는 곤충에 관해서 관찰했던 걸 직접 다 그린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둘러보니까 네. 지역이 제주, 원주, 순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네. 원주에서 2003년부터 시민 그림책 만들기를 시작해서요. 2017년도에는 순천에서 2018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시민 그림책 만들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림책을 직접 창작하며 그림책이 일상예술이 된 그림책 도시 원주.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열흘간 열리는 그림책 행성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그림책 페스티벌은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의 일상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책으로 환경을 이야기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또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책 안에서 지구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2024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 와, 예쁘다. 이 책들은 생태와 환경에 관련된 주제에 맞는 책들로 꾸며봤습니다. 그 예전 빈티지 책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이 중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네, 이 디즈니 밤비는 아시죠? 네. 네, 40년대에 나온 밤비 책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손수건이 있습니다. 네, 미국 어린이들도 요일별로 손수건을 따로 가지고 다녔는데 그 손수건을 판매할 때 밤비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본으로 넣어서 손수건을 판매를 했대요. 지금도 그 물티슈나 이런 걸 쓰지 않고 환경을 위해서 손수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마 이런 패키지가 지금 나오면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인 전시에서는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지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13명의 작가들이 만든 15권의 그림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작품은 한국의 첫 번째 그림책 류재수 작가의 백두산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이게 그림책이 아니고 그림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 같거든요. 네, 화가이자 그림책 작가이신 유재수 선생님께서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한국적인 미와 전통적인 문양들을 역동적인 구도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백두산의 웅장한 생명은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앙상한 가지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것들이 첫소리를 맞이해 반짝이는 구슬처럼 빛이 났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 오겠지. 그런 날 부디 반짝이기를. 그림책의 상상력은 무한대. 그림책을 통해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야생의 자연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루미네이처. 모모모모모 역시 벼의 한 사리를 유쾌한 시각 이미지로 풀어냄으로써 자연 고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토록 아름답고 유쾌한 지구가 급속도로 죽음에 내몰리며 SOS를 보내고 있는 중이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지구를 지키러 온 지구수비대 출동! 와, 어린이 친구들이 많아졌다. 안녕! 자, 이 새가 이렇게 빨간 줄 막 걸고 있잖아요. 요 밑에도 알록달록하죠? 예쁜가요?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우리 형님 반은 알고 있네요. 동물들이 플라스틱 섬에서 살아가는 플라스틱 섬 작품 등을 통해 아이들이 한 번 더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슨트 체험이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뭐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뭐 빙산이 녹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봤잖아요. 앞으로 우리 친구 어떻게 할 거예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모랑 약속해요. 우리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와. 이번 페스티벌엔 백두산 이야기를 만든 류재수 작가의 강연도 진행됐는데요. 어른들의 그림책 사랑이 아이들 못지 않더라고요. 이내 먹구름이 몰려와 새찬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비를 맞으며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백두산이 다시 살아났다. 백두산 만세.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림으로 책을 접하면 저는 한결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즐기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한 어떤 그 교육서로서의 그림책 이런 생각을 좀 넘어서시면 굉장히 재밌고 아름다운 세계거든요. 오늘 같은 그림책 페스티벌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거 버스 시작할 때부터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분기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왔거든요. 오늘도 그랬지만 야, 그 원주라는 하나 이렇게 지역에서 그 노력한 게 전 느껴져요. 친애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뭐 저는 그림책 작가 유재수입니다. 오늘 원주의 이런 그림책 페스티벌을 보러 와서 표정 보세요. 정말 기뻤고요. 원주의 보물이 되기를 또 그럴 요소가 많더군요. 어쨌든 원주 시민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그림책 보러 오세요. 그림책 도시를 꿈꾸는 원주 시민들의 열정은 그림책 작가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작가님들한테 조금 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부터 해서 일단 이런 기념 전시까지 이어지는 게 신인 작가에게는 좀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걸 항상 응원해주고 같이 향유하고 그림책을 되게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항상 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축제 현장엔 우리의 주인공 원주 시민들 빠질 수 없죠. 작가와 어린이들이 만나 참여하는 프로그램부터 그림책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원주 곳곳의 동네 그림책 책방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이 내가 좋아서 예뻐서 모은 나의 수집품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니까 그림책 페스티벌은 당연히 내가 와야 된다. 어른들도 그 그림책을 보면서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순수한 마음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림책 위주의 그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거는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올 수 있고 어른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라서. 그림책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이어나갈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2024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 여러분도 축제의 주인공 돼보시면 어떨까요?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그림책 페스티벌 놀러오세요.